안녕하세요.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이었습니다.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유학 관련 단체 대표님, 유학 전공자 또는 유교 관련 단체나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각 단체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 사단법인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임기희 이사장님을 모시고 예실본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단체 이름이 17자다 보니까요. 방송 중에 저희가 예실본이라는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를 예실본으로 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17자의 그 단체명을 예실본으로 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아, 네. 네. 한간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원래 17자는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맞지요? 사단법인. 예. 사단법인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운동본부. 네. 저희가 방송에는 편의상 네. 예실본으로 저희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17자의 긴 이름을 갖고 17자의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예실본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예실본은 먼저 그 행정안전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에 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문광부가 또 저희를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국가공인 실천예절 지도사를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업능력연구원과 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곳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실본은 국가공인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 검증 기관으로 검증 과정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 의뢰 및 의전 담당을 할 수 있는 예절 지도사를 이제 배출하고 검증하는 기관이죠. 그러면 전국에 234개, 향교와 294개의 유도의 네. 지부 네. 이런 것들에서 계속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육성하는 거죠. 강사를 육성을 네네.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예절 지도사 꾸준히 양성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저희 네. 2023년 뭐 현재는 몇 명 정도 배출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2006년부터 배출하기 시작해서요. 예. 거의 1,8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19년 이후에 뭐 양성된 인원이 별로 없지만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꾸 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 지금 1,500명 정도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17년의 시간입니다.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1,500여 명 정도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예절 지도사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도 예절 관련으로는 이렇게 국가 공인 자격으로는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큰 자부심과 함께 대단한 이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예절 지도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자격 취득 후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예절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해 보면 과거에는 예가 3,300가지가 있었다 해요. 예, 경내 300가지, 공내 3,000가지. 이래서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문을 여닫을 때도 문고리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그다음 어른 앞에 갈 때와 뒤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예였죠. 그렇지만
국가공인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 그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좀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중에 그 교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보고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공인 실천 예절 지도사 이 이제 공인들은 다 자격을 따면요. 첫째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이 따면 3학점이 주어집니다. 3학점을 따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이제 공무원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누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면 아마 승진할 때에 우리가 알고 있기는 좀 가점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하는데 좀 우대를 합니다. 지난 시험하고 그 올해 저희가 이제 응시생을 모집했을 때 군인들이 몇 분 오셨어요. 군인들이 몇 분 오셨는데 현직에 있는 군인들이죠. 그래서 아마 승진하는데 가점을 받는다고 알고 공부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절 지도사에 도전을 하시고 저 또한도 예절 지도사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동방예의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예절 문화를 이렇게 모범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저희 모범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실본에서 예절 지도사 양성 외에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일까요? 상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예의생활 실천 운동을 벌려야 되는 거죠. 전국 곳곳에 234개 향교, 294개 유도회에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정의롭게 살자, 뭐 예의롭게 살자 이런 운동을 사실은 이제 벌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요즘 좀 운동이 좀 이렇게 활발하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자격 취득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그 자격에 대한 보수 교육을 합니다.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직무와 역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또 강사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절 지도사에 관한 이런 보수 교육까지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이런 교육에 관련해서는 뭐 명실상부 우리 또 예실본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예실본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한국인성 예절교육원 원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지요. 이 자리에서 한국인성 예절교육원 단체 소개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네. 한국인성 예절교육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국인성 예절교육원은 제가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바로 대구 성균관 유도회 대구 본부에서 저를 선진 예절원장으로 이제 선임을 하여 거기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첫 해에 그 수강자를 대상으로 강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양성하고 그 다음도 강사를 양성하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럼 강사를 양성해서는 학교에 그 강사들 보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과 예절을 위해서 강사들이 출강해서 이제 계속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 세계 육상 경기 대회가 처음으로 대구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럴 때 대구는 처음 국제 대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그때 70억 인구가 지구촌 사람들이 대구를 주목할 텐데, 그럼 우리 대구는 과연 세계인들에게 뭘 보여줘야 되는가?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대구시장이 아니면서. 네,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가장 전통적인 걸 한번 좀 보여주자. 이래서 전통적이란 것은 사실은 한옥이 있고 한복이 있고 한식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뭐 한옥에서 해야 되죠. 우리 한국의 집에서. 그래서 대구에 그 한옥 마을이 하빈에 가면 육신사라고 있고 거기 보면 한옥촌이 있고요. 그다음 대구 동구 옥골 가면 옥골의 한옥 마을이 있어요. 두 개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옥골 마을 그 종손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세계 대회를 하는데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 세계 사람들 여기 와서 전통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렇게 제의를 하니 아이고 종손 어른이 흔쾌하게 그거 좋겠다. 이래서 제가 대구를 찾은 그 육상 경기 참여한 사람들을 그 옥골 마을로 오도록 제가 홍보를 하는데요. 홍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선수촌에 갖다 뿌렸어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체험하러 오십시오. 이래서 14개국의 한 1000여 명의 그 선수들이 그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도록 했는데 가장 유명한 분이 그 우사인 볼트 네네. 총알 사나이의 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전통 체험하고 굉장히 좋아했거든. 한복을 입고. 근데 제가 또 인상적인 네덜란드의 그 은메달리스트가 있었어요. 허들 은메달리스트. 그러니까 메달리스트도 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와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예, 이어서 외국인만 할 게 아니라 내국인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옥골 마을의 전통 체험장을 해서는요, 전국에 굉장히 그 소문이 많이 났고 또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은 체험장 하면 바로 옥골 마을에서 한복 체험하는 것. 네, 중국인, 일본인들이 그 공항과 가깝기 때문에 첫 코스로 바로 옥골 마을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는 대구 도동서원, 대구 육신사, 대구 한천서원 여기 또 체험장을 늘렸어요. 만들어서 대구 시내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들이 2020년부터 계속 체험장을 찾아서 체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약 100개가 넘는 학교들이 애들이 10,000여 명들이 와서 우리 전통 체험, 그다음에 또 인성 체험 이런 걸 하고 있죠. 예. 예. 단체에 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마무시한 단체다. 활동이 그냥 대구에 한정된 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국외 선양을 네. 하고 있는 단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람도 그렇게 외국 선수들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의 선수들까지도 뭐 대구에 유치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실본의 비전 있으시다면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실본은 그 향교와 유도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예절 지도사를 배출하는 것이 좀 목적이고, 그다음 범국민 예의생활실천 운동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운동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국 그 지금 시도 본부와 지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사회 조직들 전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실본도 지금 정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지부나 본부는 없애고 새롭게 활동하는 데를 주축을 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간이 네.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 시간 동안에 뭐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네. 혹시 예실본에서는 코로나 때 교육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코로나 때 좀 어려웠죠. 네. 사실은 그 못 모이니까 전국 곳곳에서 첫째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시험 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저희가 촬영을 해서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전부 다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는데 한 번 교육할 때 140-50명씩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가 보낸 동영상 교육 상태를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어보니까 하여튼 15% 정도가 못 열어봤습니다.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연세가 너무 많아서 보내도 못 보는 겁니다. 네네. 그 외에 젊은 분들은 동양성 교육이 너무 좋다. 우리가 그 교육을 받으러 가면 반드시 서울을 갔어야 되는데 전라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저 경남 사람들도 동영상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 교육도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걸 받으시고 못 열어서 네.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요? 전화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예. 아직 시청 안 하셨는데 좀 열어보시죠 하니까 하실 줄 몰라가 못 하시는데 예. 쫓아가서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정말 예.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예. 또 그렇게 본부에서 세심하게 또 그렇게 또 해주셨다고 하니 네네, 다행입니다. 네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이제 예의 관련해서 예절 네. 교육 관련해서 계신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또 예실본에서는 또 좀 보완이 되었을까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뭐 예절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감성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다보고 뭐 눈빛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동영상 가지고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도 조금 더 좀 개발해서 좀 질 높은 동영상 강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예실본 관련해서 또 계획도 들어보고 또 어려움도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가 활동했던 한국인성예절교육원 네. 여기에서는 향후의 비전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그 외국인들이 사실 지금 K-팝 때문에 아니고 네, K-드라마, 뭐 K문화. K만 붙이면 전 세계가 지금 열광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우리 뉴질랜드인데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전화 와서 너무 멀어서 가는 건 힘들고 사실 우리 전통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책을 좀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책은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들이 한복도 좀 보내주세요. 와서 뭘 좀 뭐 전통적인 뭐 혼례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경비도 없고 예, 또 무슨 정부의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또 호주에서 한 번 또 전화가 왔는데요. 호주에서 돌잔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와가 좀 해줄 수 없느냐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세계의 방방 곳곳에 우리 문화에 대한 갈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실본과 더불어 한국인성예절교육원에서도 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또 네. 우리의 문화를 전통 예절 문화를 위해서 네네. 정말 하실 일이 많이 있으시네요. 네네. 우리 이사장님과 이렇게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에너지가 정말 충만하시거든요. 그 에너지의 힘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누가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원장님은 한 번도 아픈 것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내가 보약을 늘 먹고 있지 않느냐고 무슨 보약을 드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보람이라는 보약을 먹습니다. 네. 사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사는 것보다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면 정말 즐거워요. 그래서 늘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저녁에 들어와서 정말 오늘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보약은 전혀 먹지 않습니다만 정말 뭐 녹용이나 인삼 이상으로 저는 더 좋은 보람이라는 보약을 먹기 때문에 늘 이렇게 좀 건강한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저는 또 오늘 이사장님을 모시고 네. 또 보약을 제가 한 잔 먹은 듯한 에너지를 또 이 자리에서 네. 받습니다. 네네. 너무나 명언입니다. 보람이라는 보약입니다. 보약을 드시고 네. 계신다는 말씀에 네. 네. 저 또한도 오늘 이사장님과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또 보람으로 또 몸의 또 활기와 또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단체에 대해서 예실본 네네. 한국인성예절연구원 인성예절교육원입니다. 인성예절교육원에 여기도 상호가 길죠?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림방송과 유성만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100년 정도 뭐 산다고 요즘 보잖아요. 네, 사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 다 행복하게 살려고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사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누구는 정말 돈이 많아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저처럼 이렇게 그런 좋은 차나 좋은 집은 없더라도 이제 보람을 먹고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가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봉사하는 삶은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의 가치는 몸무게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몸무게 많이 나가서 뭐 좋은 거고, 근데 몸무게 적게 나가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고매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이제 가치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치롭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방향성, 어떻게 사느냐 방법과 사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면 좋겠어요. 요즘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우리 지구촌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약탈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아니,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가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 다 명품을 다 좋아하잖아요, 요즘요. 네네. 명품 때문에 줄도 서잖아요. 네. 명품 가방 살라고 백화점 문 열기 전에도 줄 섭니다만은,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가 내가 명품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좀 안타까워요. 저도 철없을 때는 30대 이럴 때는 저도 명품에 한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내가 명품이 돼야지 그거 걸친다고 명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명품이 되도록 애쓰는 삶,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웃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라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명품이 돼야 되고, 그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전통 예절, 또 사람 노릇,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사람의 네.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또 내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정말 많은 공감을 또 느꼈습니다.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절 관련 단체를 이끄시면서 보람도 느끼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전통 체험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석치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비석치기는 비석 모양의 그 돌이나 또는 나무판을 가지고 그 서로 상대를 공격하면서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비석치기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하면 애들한테 질문하면 애들이 이제 비석은 무덤에 가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옛날엔 다 봉분을 했지 않습니까? 봉분을 하면은 비석이 다 세워지는 건 아니다. 이 비석이 있는 봉분도 있고 없는 봉분도 있는데 어떤 봉분에 비석이 세워질까 하면 다 훌륭하게 산 사람에게 비석이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비석이 세워지는 삶을 살 거냐 비석이 없는 삶을 살 거냐 물어보면 애들이 다 비석 세우고 싶다 해요. 그럼 우리 비석치기 유래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떤 골원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그 정치를 잘 못하면서도 자기에게 공적비를 세웠다. 공적비를 세워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그분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적비는 깨부숴버리자. 이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 공적비를 부수는데 비석치기의 유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지 않게 사는 삶 이런 것은 지탄과 비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훌륭하게 살아서 나중에 꼭 비석을 세워야 된다. 그럼 우리 오늘 목표 정직하게 살자 끝에 비석을 세울 만큼 훌륭하게 살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마지막에 자 비석을 세우자 이러고 이제 마쳐요. 네. 마치고 가면서 저보고 이래요. 원장님 우리가 다음에 커서 올 때까지 꼭 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우리가 비석 세워주러 올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비석치기 그 게임을 통해서 비석이라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비석을 세우는구나. 그럼 아이들 눈에 그거를 깨우쳐주는 원장이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비석 세워준다고 저거 커서 다시 세워주러 올 때까지 네. 어디 가지 말고 꼭 이 자리에 있으라 하니까 제가 감동모가 그날 울 뻔했어요. 큰 보람과 감동이 있으셨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하셔야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감동했죠. 네, 그런 또 보람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또 네, 있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노는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훌륭한 정신을 심어주는 거, 감동을 주는 거, 그게 바로 체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단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애정이 가고 조금 더 보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계시는지? 곳이 많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요새 탈북민이랑 하고 다른 표현을 쓰죠. 네네. 네, 이제 북한에 온 사람이라든지 또 다문화 이제 가정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우리 일상에 빨리 적응하도록 물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삶이 사실은 우리 전통 하고 관계가 사실 있어 쭉 내려왔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금방 낯설게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우리 문화, 우리 정서를 좀 이렇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무료로 전통 혼례를 해주고 있어요. 네. 1년에 대구시내에서 여성업대회, 여성 엑스포 할 때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무료로 이제 우리 전통 혼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될 곳이 많아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돌봄 교실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들이 두 분 다 일하러 나가면 애들이 좀 관리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좀 돌봐줬으면 좋겠고 뭐 할 곳이 많죠. 저희가 이제 예실본이라고 하는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와 한국인성 예절교육원 이 두 곳은요, 전통 예절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인, 의, 예, 지를 다 실천하는 곳이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에 또 저희 이사장님 또 원장님으로 계신 이 단체들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부와 2부에 이어서 우리 임기희 우리 이사장님, 원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는데요. 유성만리에서 이렇게 활동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거침없이 예전의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성만리를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범국민 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와 사단법인 한국인성예절교육원이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사회에 정말 정의롭고 예절 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사단법인 범국민 예의생활 실천운동본부, 그리고 한국인성예절교육원 임기희 이사장님, 원장님을 모시고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임진선이었습니다.